안녕하세요. 법무부인 효연의 대표 변호사 김재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개발 사업에서 현금 청산자에 대한 수용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이란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 기능의 회복,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서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하지요.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 사업과 달리 어떤 공익적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들이 재개발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 소유자들은 모두 강제로 조합원으로 편입시키고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건축에서처럼 미동의자가 없고 미동의자는 또 매도 청구 절차는 또 필요 없게 되죠. 다만 분양 신청 과정에서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등의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되어서 현금 청산자가 됩니다. 이 경우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수용 재결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이 점이 매도 청구 절차로 진행되는 재건축과 다르죠. 이러한 수용 재결 절차는 청산 대상자 수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통상 한 5,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여기서 현금 청산자에 대한 수용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금 청산자와의 협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처럼 재개발 조합은 현금 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협의 및 수용 절차를 통해서 강제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데, 현금 청산 대상자로 되는 경우는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자가 주로 되겠죠. 그리고 분양 신청 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 신청을 철회한 자, 분양 신청을 했다가 분양 신청 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 신청 자체를 철회한 자,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6조 4항 본문에 따라 분양 신청을 아예 할 수 없는 자, 그리고 네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8조에 따라서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자, 그리고 분양 신청은 했으나 분양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도시정비법은 현금으로 정산하는 경우에 청산 금액은 사업 시행자와 토지 등 소유자가 협의해서 산정한다. 이 경우 시장 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두 사람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해서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상금 산정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금 청산자에 대한 수용 재결 및 소송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현금 청산 대상자의 조속 재결 청구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수용 절차와 관련하여 토지보상법은 구체적으로 서로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현금 청산 대상자는 사업 시행자에게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걸 조속 재결 청구라고 합니다. 신속하게 재결 청구해달라는 그런 취지죠. 재개발 조합의 수용 재결 신청 절차를 살펴보면 사업 시행자인 재개발 조합은 현금 청산 대상자의 조속 재결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겠죠. 수용 재결 신청을 해야 하고, 만일 60일을 넘겨서 수용 재결을 신청했다. 그러면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해서 연 15%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판결에 의한 지연 손해금이 12%인데 연 15%는 상당히 높은 이자가 붙습니다. 그 다음 공고 및 열람 의견서 제출 절차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사업 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 신청을 하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시장, 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결 신청서를 송부합니다. 지자체장은 재결 신청서를 공고 및 열람을 또 시키게 되는데, 현금 청산 대상자는 그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견서를 또 제출할 수 있고, 또 보상금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는 그 의견서에다가 주장 및 근거를 구체적으로 자세히 적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과 보상금 공탁 이의 유보 수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현금 청산 대상자의 의견서를 참고해서 수용 재결을 하고, 사업 시행자는 수용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공탁하거나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조합이 보상금을 공탁하거나 지급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 청산 대상자는 이렇게 공탁된 돈에 대해서 이의를 유보하고 그 보상금을 찾을 수 있고, 또 보상금을 찾더라도 그 다음 불복 절차를 또 진행할 수도 있고 소송 제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돈을 찾아버리면 그 다음 불복 절차나 소송 제기가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에 돈을 찾을 때는 반드시 이의를 유보하고 찾을 필요가 있겠죠. 근데 조합이 수용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공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수용 시기까지 보상금의 지급이나 적법한 공탁이 없었던 경우에는 수용 재결이 그 효력을 상실한다. 비록 수용 재결 이후에 보상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수용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사업 시행자는 재결의 효력이 상실됨으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까지도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합이 현금 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수용 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공탁했는데 청산자가 수용 재결에 대해 이의 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뒤에 재개발 조합에 결론 날 때까지 나 부동산 인도를 거부하겠다. 이게 가능할까 하는 게 문제됩니다.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으면 목적물에 대한 종전 소유자의 사용 수익이 정지됩니다. 그래서 조합은 목적물에 대한 별도의 수용 사용 절차 없이 이를 조합이 사용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단 수용의 효과가 생기고 난 후에는 수용 재결에 대한 이의 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용 효력은 정지되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는 수용 개시일까지 그 해당 토지나 물건을 조합한테 인도하고 이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수용 재결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 재결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용 재결에 대한 현금 청산 대상자는 수용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의 재결을 합니다. 이처럼 이의 재결에도 불복하기를 원할 때 이의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정액을 보통 청구하죠. 정액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수용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이의 신청을 하는 대신에 즉 이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용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바로 보상금 정감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갈 것 없이 바로 보상금 청구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수용에 있어서 토지 소유자에게 특별하게 권리가 인정되는 게 있는데 이게 토지 소유자도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68조는 사업 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3인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민은 사업 시행자가 조합이 1명, 시도지사가 1명, 토지 소유자가 1명 이렇게 토지 소유자의 권익을 위해서 토지 소유자에게도 추천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16조 6항은 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 평균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결국은 3명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을 내서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손실보상의 단계별 감정평가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 보상계획 연락 공고 할 때 토지 소유자의 감정평가사 추천을 받습니다. 두 번째 감정평가를 실시하는데 이때 3인의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실시하지요. 그리고 그 다음 보상협의 30일 이상 하고 그 다음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 신청을 하고 그 다음 공납 및 감정평가 실시를 하는데 그때 또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지정한 감정평가사 2인의 산술 평균액으로 정합니다. 그 다음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심의 및 재결 그리고 공탁 후 조합 소유권 이전 절차를 거치게 되고 그에 따라 또 이의 신청을 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 신청 또 감정평가를 또 실시합니다. 이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정평가사 2인의 감정평가를 하게 되고 그걸 또 산술 평균을 합니다. 자, 이렇게 수용 절차가 끝나도 마지막으로 또 법원에다가 행정소송을 통해서 보상액 정액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법원에서 또 감정평가사가 지정이 돼서 감정평가를 하게 되죠. 이와 같이 토지보상법은 청산자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고 정당한 손실보상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4번이나 감정평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수용 절차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보상금을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처럼 수용 절차 중에서 수용 재결과 이의 재결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번의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고 보상금액이 조금씩 정액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최초 보상가 기준으로 한 2%에서 한 5% 최대 정액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또 행정소송까지 제기하더라도 합쳐서 한 5, 6% 그 정도 정액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에서는 법원에 감정 신청을 해서 감정평가사가 다시 한번 감정을 하게 되지만 기존에 여러 번 감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 감정평가액을 또 무시할 수 없고 최대 10% 이상 감정 결과가 차이가 나면 이 감정평가사의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료 정도 올려준다는 이런 우스개 말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공익사업과 관련한 보상금 정액 소송을 수행한 적이 있는데, 소송에서 치열하게 보상 감정이 잘못된 점을 지적해서 그걸 토대로 재감정까지 했지만 결국 이 제결된 감정 금액의 2% 정도 정액되는데 그친 적이 있습니다. 수용 재결이나 이 재결 과정에서 이미 최초 보상가보다 한 3% 정도 정액됐기 때문에 소송에서 2% 정액되니 이제 총 한 5% 정도 정액된 셈이죠. 다음 시간에는 재건축에 있어서 매도 청구권 행사 기간이 도가하면 더 이상 매도 청구를 할 수 없느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